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이제 이 약세의 흐름을 좀 멈추려는 걸까요? 보시는 것처럼 현재 흐름은 좀 이 혼조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,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.4% 정도니까 뭐 여전히 이 약세의 흐름을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현 시점으로는 이 비트코인 이것을 또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,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영상 추가 하락이 와도 쫄지 말고 담아라, 이틀 뒤면 대불장 시그널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상승과 하락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, 이 최대 낙폭으로는 여기 이 61K 한 62K 선까지,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, 그런데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제가 그려놓은 이 타원형 가격대까지, 그래서 이 65K 선까지 밀린 다음에 반등하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간밤의 움직임이 어땠느냐,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저점이 정확하게 65.2, 65K 초반을 찍고 반등을 해서 이 종가 마감은 66.6K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지금 뭐 $1000 이상을 말아 올리면서 또 마감을 했어요. 그러면서 현재는 또 이 양봉의 상승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, 그런데 제가 이 아래 꼬리의 의미가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. 그렇다고 뭐 아래 꼬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만, 일단 반등이 나온다면 이 아래 꼬리는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8월달 이때도 상당히 긴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었고, 또 9월달도 아래 꼬리, 또 마찬가지로 10월달도 지금 아래 꼬리를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만들면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왔는데,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$1000 이상을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, 뭐 물론 오늘 밤에 이 버거형들의 움직임까지도 봐야 되긴 하지만, 일단 이 아래 꼬리로 봤을 때는 반등의 가능성은 좀 살짝 내비치지 않았나,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예상대로 일부 되돌림만 좀 가져가면서 반등의 기운이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, 그런데 문제는 좀 이 알트코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것이 이더를 포함한 이 토털2 알트 시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기도 했었지만, 비트가 다시 약세로 빠지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차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그럼 왜 이렇게 이 알트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? 그 이유를 또 살펴본다면, 일단 토털2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을 또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더리움 4시간 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, 며칠 전에 이 비트가 69K를 또 터치를 하니까 이 이더리움 역시 보시는 것처럼 $2700의 비교적 강세 흐름이 나왔었는데, 그런데 약세로 전환이 되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계속 질질 흘렀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간밤에는 $2400 선까지도 밀렸다가 지금은 살짝 한 $2500 선까지 올라오긴 했는데요.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뚫지 못하고 있고, 그리고 이것은 이 이더리움 BTC 페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3일 전에 이 하락 추세를 살짝 좀 위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와서 상방으로 향하나 그 기대감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, 그런데 비트가 약세로 빠지니까 오히려 더 이 이더리움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재진입을 했고, 그런데 심지어
지금 저점이 여기였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그 저점을 깨고 더 많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더 BTC 페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갱신할 정도로 이 비트 대비해서 현재 이더리움은 좀 맥을 못 추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, 여기 또 어제 밤에 나왔던 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 가능성 4가지 지표 해가지고 이 이더리움이 2300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다,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이유 4가지를 뭘로 들었느냐,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단순 이동평균이 14를 밑돌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발 매도 압력이 증가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, 또 다른 하나는 거래소의 이더리움의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, 그러니까 이 역시 뭐 매도 압력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고, 또 이더리움의 TBL, 이 TBL이 이 디파이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의 총 합계금을 의미를 하는데, 그런데 지금 6월 중순부터 감소세를 띠고 있으면서 일간 차트에 역V자형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,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도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인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더리움이 뭐 2300달러 선까지 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이런 전망을 들으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더구나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알트 대장으로서 이 이더리움의 약세는 다른 알트코인의 약세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더가 살아야지 또 다른 이 알트코인들로 돈이 흐를 수 있어서 이더리움의 부진은 모든 알트들의 부진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. 그래서 정말 이번 사이클은 이 비트코인만 오르고 이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죽을 수는 것일까?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정말 이전의 사이클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일까? 이것이 또 우려될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러면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것이 2020년 9월 25일,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때 대불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었느냐, 이더리움이 단기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 이더리움의 수요 정체와 또 이 미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라는 기사가 나왔었고, 또 이 기사도 보여드리면 이것은 10월 4일날 나왔던 기사예요. 그래서 제목이 이더리움 가격 조정세가 지속이 될까라는 기사가 나왔었고, 또 이 기사도 보여드리면 이것은 2020년 10월 27일 이더리움의 하락세가 뚜렷하다, 이 애널리스트는 이더리움의 채굴자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약세가 전망이 된다,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것은 2020년 11월 3일에 나왔던 기사예요.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급락 가능성이 높다,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이더리움의 약세 전망이 나왔던 그때 이더리움 흐름이 어땠느냐,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때 이 기사가 쏟아졌던 그 기간을 표시를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폭락도 나왔다가 뭐 위아래로 이렇게 좀 흔드는 움직임이 나왔으면서 그 가격대는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00달러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어땠느냐, 뭐 여러분도 당연히 잘 아실 거예요. 지금 쭉쭉 보시게 되면 이때 2020년 9월부터 11월 그 기간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상승을 하더니 2021년 2월에 2000달러를 찍었고, 또 그리고 점점 더 상승을 해서 이때 2021년 5월에는 무려 4300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때 그 기사가 나왔던 이때부터 21년 5월까지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, 보시는 것처럼 뭐 대략적으로 1100%니까 뭐 10배가 훨씬 넘는 상승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약세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, 그리고 뭐 이 전망 역시 이런 약세 전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뭐 이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은 이 이더리움이 움직일 그때가 되지 않은 것 뿐이지, 이런 약세 흐름과
또 약세 전망은 과거 지난 사이클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 2021년 그 대불장 사이클 때 이 비트코인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느냐, 그것을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20년 이때가 9월, 10월인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때가 이때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월 21일 7.39% 상승을 하면서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때가 지금 7.3%로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면서 그 신호탄을 좀 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2020년 10월 21일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을 했었고,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언제부터 상승을 했느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본격적인 상승의 움직임은 이때 2021년 새해가 들면서 1월 3일에 무려 26.3%나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요 봉만 보면 그렇게 높은 상승률로 보이지 않는데, 그것은 여기가 워낙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26%가 작게 보이는 것이지, 실질적으로 이날 하루 상승률은 무려 26.3%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, 알트코인의 이 예열 시기가 있은 후에 어느 정도 달아올랐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대중의 관심이 이제 몰리기 시작할 것이고,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대중이 뛰어들기보다는 그때는 일단 긴가민가 이런 관심만 또 가질 겁니다.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비트가 상승을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이 대중들이 돈을 들고 들어오면서 이 비싼 비트보다는 그나마 좀 싼 이 알트들을 매수를 할 겁니다.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알트들을 매수를 하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 알트 가격이 오르게 되고,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포모로 전환이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당장의 이 알트코인들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점으로는 하루빨리 이 비트코인이 조정 장세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우선 과제다,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,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? 라는 물음에 저는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이 알트코인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